상호 관세 폭탄 터진 뒤에 지금 증시는 뭐 오늘도 지금 엄청 떨어져서 코스피가 좀 난립니다. 상호 관세 이 폭탄이 터진 뒤의 일들인데 60만 명이 넘는 미국 시민들이 반 트럼프 시위를 하기 위해 그야말로 미국 주요 도시 곳곳에 나섰죠. hands off, 손 떼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를 맞아서 그 고립주의 또 미국 우선주의 이렇게 하면서 무역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관세 폭탄을 떨어뜨린 등 어떻게 보면 국제 그 어떤 균형보다는 미국 자국이익주의를 하는데 문제는 자국이익주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 내에 있는 그 여러 그 시민단체들이 그와 같은 것이 과연 미국 이익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미국 전역에 그 1,200건 이상 실제로 사람으로서는 한 60만 명 가량이 엄청나게 큰 시위 집회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구호가 손 떼라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민권 단체 또 노조 그리고 또 성소수자 단체 같은 그 어떻게 보면 진보 좌파적인 그 집회뿐만 아니고 이 그 재향군인회 같은 우파적 단체들조차도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우파적 단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 항의를 하면서 이번에 있어서의 어떤 관세라든가 아니면은 그 정부 효율부 이런 분들이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미국 전통을 무너뜨린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많은 어떤 반대 세력의 일어남을 지금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위는 계속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닙니다.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반 트럼프 시위는 그야말로 지금 본물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미국 말씀을 하셨고 파리, 런던, 베를린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의 이제 수도에서도 워싱턴 D.C.만큼이나 수도에서도 이제 이런 반 트럼프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를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워싱턴 D.C.가 가장 큰데요. 앞서 이제 최 대표께서 도지, 즉 정부 효율부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효율부가 지금 머스크를 수장으로 하면서 하는 일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예산 삭감, 또 하나는 이제 공무원 구조조정 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여파가 생기는 데가 역시 이제 워싱턴 D.C.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이 제일 많은 도시니까. 원래 한 2만 명 정도나 모일까 말까 했던 게 실제로 딱 때가 되니까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5배 이상 시위대가 더 많았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불이 나게 백악관 일대를 봉쇄하는 그런 어떤 일을 좀 펼치기도 했고 백악관도 한가하게 봄잔치 행사도 하려고 그러다가 다 취소하고 이제 부랴부랴 그러니까 민심을 좀 본 거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CDC라고 하죠. 이 팬데믹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미국의 질병예방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곳이 이제 팬데믹 끝나고 좀 지나서 그런지 지금 완전히 찬밥입니다. 여기가 이제 애틀란타에 있는데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이 CDC의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반대하는 시위를 했고 또 하나가 산림청인데요. 미국의 산림청은 아이다호주의 캐첨이라는 도시에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도 역시 많은 시위대가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내놨습니다. 네. 시위는 평화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리력을 동원한 시위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말로, 팻말로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팻말의 내용은 다양해요. 뭐 이렇게 일사불란한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핸즈오프가 가장 많았고 손 떼라,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라. 대통령을 향해 그렇게 얘기했고 다른 얘기 뭐 왕에 비유하는 말도 있고요. 뭐 우리 트럼프를 왕으로 비유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트황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프레지던트가 아니고 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왕은 없다. 왜 왕정을 하느냐? 왜 이렇게 독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다라고 한 게 네가 왕이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당신이 왕 같은 어떻게 보면 행세를 하지 말라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아까 손을 떼라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내 교육에서 손을 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서 손을 떼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그 뒤에 목적어만 달라지지. 그렇죠. 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낙태권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보장해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낙태나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하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법인들의 낙태권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 외에도 어떻게 보면 낙태는 의령이다 이런 말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위대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할 때 자기의 투표를 빼앗겼다라고 해서 Stop the Steal이라고 했는데 이제 거꾸로 그것이 우리 지금 반대하는 시위 측에서도 똑같은 도둑질을 멈춰라라고 하는데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면은 분명하지만 평화적으로 하는 문구는 상당히 거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안에서도 이 각 언론이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 여론조사, 이거 상당히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조사예요.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예, 이게 1월 달에 나왔던 똑같은 설문조사와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미국의 민심이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표에 나옵니다만 이건 이번에 조사한 건데. 이번 조사예요. 최근 예. 조사. 부정적인 게 54%는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긍정적이 40%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1월 달에는 부정적이 48%, 긍정적이 46%였거든요. 그때보다 부정적이 훨씬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미국 국민들의 민심이 좀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응답자 75%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결국 물가를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과 좀 효과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비단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50%를 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그동안에 받아왔던 여러 가지 행정, 복지, 문화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이 줄어들 것이다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경제 정책들이 일단은 마가, 즉 미국의 최우선이라는 어떤 그런 큰 명제에서는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거는 결국 물가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줄어든다는 우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발 이 상호관세 폭탄이 터진 뒤 뉴욕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한번 폭락했고, 월요일에는 선물 지표가 지금 폭락하고 있고, 한국 증시, 일본 증시 모두 검은 월요일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날아간 돈이 사라진 시총이 무려 1경원입니다. 1경원 가까운데 이거 합치면 1경 이상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때 숫자를 세우면서 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 지표로 나타났다는 것이 충격적이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이른바 팬데믹 쇼크 이후에 5년 만에 최악의 날을 지금 보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틀 만에 날아간 기업의 시가총액이 6조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거의 9,646억 원. 야, 이건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지금 떨어지는 걸 보면 1경이 넘어요, 지금. 그렇죠. 1경이 벌써 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는데 결국 미국을 더 위대하겠다라고 하고 미국을 좀 있는 사람들을 더 부유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시가총액이 6조 6천억 달러 날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국부가 그만큼 적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순 내지 이런 역설을 어떻게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외면적으로는 그렇진 또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의 어떤 향방이 또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모 죽인 원수는 잊어버려도 언젠가는 시간이 가면 자기 지갑 찢은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자막에서 보셨듯이 마이너스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공황의 공포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이게 이제 2년 중간 선거 있을 때까지 괜찮다 그랬는데 중간 선거까지 못 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도 자신의 사저 골프장으로 차를 몰아서 그것도 하루 먼저 골프를 6시간이나 쳤다고요? 보통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치고 올라오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이번에는 금요일 날 그것도 오전에 내려가서 오후에 말씀하신 대로 6시간이나 플로리다 마로라고 자기 리조트, 사자가 있는 리조트죠. 여기서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골프나 치고 말았으면 됐을 텐데 또 사람들을 더 속상하게 만드는 또 말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정책 안 바뀔 거야. 그러니까 이 관세 정책 계속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부자가 될 때니까 지금 잘 참고 저 뒷말이 버티고 미국인들을 있어. 완전히 이 화나게 만들었어요. 예. 부자 되기 좋은 때다. 여러분 돈 들고 있으세요 그 말이에요. 팔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 부분 과정에 CNN에서 이제 집어서 얘기한 게 그럽니다. 지금 가뜩이나 온 국민들이 지금 물가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자기 주가가 떨어져서 자기 재산이 날아가는 거에 대한 걱정들 하고 있는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제일 부자 동네에 가서 골프나 치고 있다라고 이 민심과 이반된 행동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을 했고요. 또 여기서 더 사실을 사람들을 공분하게 만든 게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재선은 선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모금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1인당 100만 달러짜리 그러니까 한 사람이 15억짜리 이제 그런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2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한두 시간짜리 행사로 한 방에 2천만 달러짜리 이 모금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주관을 하는 데다가 이 행사가 열리는 곳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인 이 마로라고 이 리조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해충돌에 상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연방대법원 관계자는요. 꼼수로 3번 대통령 출마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은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균열은 안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퍼스트 버디, 1호 친구라 불리는 머스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테슬라 불 지른다고 하고 테슬라 주가 폭락하니까 이 머스크마저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hope that I hope tha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can establish a very close partnership. I hope it is agreed that both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move, ideally, in my view, to a zero tariff situation, effectively creating a free trade zone between Europe and North America. That would be that's what I hope occurs. 저는 개인적으로 머스크가 저 얘기를 그냥 했을 리는 없고 저렇게 했을 때 과연 트럼프가 자기를 자를 것이냐 안 자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지금 크고 있다고 봐요. 유럽과 미국의 무관세를 다시 부활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면으로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한 겁니다. 아무래도 본인 사업이 많이 걸려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전 세계 가장 부자인 남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2기로 당선됐을 때는 이 테슬라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와가지고는 한 1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조가 그냥 허공으로 휙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대한 지금 상계관세 이런 부분을 보복 관세를 하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해에 기가팩토리라고 해서 테슬라 차량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영어로 했을 때 in my view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런 보복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그만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지금 이와 같은 트럼프의 관세 전략 이런 부분은 트럼프의 나바로라는 고문이 지금 옆에서 이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정책을 바꾸지 않을 거야라고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론 머스크의 어떤 생각이 얼마나 트럼프를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정치인은요, 선거로 심판을 받아야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고 이러다간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내줄 수 있다. 참패 전망이 벌써 나옵니다. 예. 테드 크루즈라고 하는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이제 공화당이 대선 때마다 이제 단골 후보,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늘 나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테드 크루즈 의원이
아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강력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좀 들어보면 모든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죠. 중국이나 뭐 유럽 다 하면 이미 중국은 보복 관세 34%를 때린 상황이고 유럽이 이번 주에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이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 되면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2026년도 말에 있죠. 중간 선거 대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금은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 하원 둘 다 뺏길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얘기까지 좀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역시 관세가 미국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얘기를 했고 머스크는 앞에서 말씀을 좀 하셨고 그러니까 등등등 전체적으로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수용을 할지 여부는 정말 여기서 좀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좀 더 견디라고 하고 있고 네. 계속 굿샷만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받아서 잔치 계속 열고 있고 언제까지 가야 할지는 역시 그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참 큰일은 큰일입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서 이 장관이 된 사람이지만 관세정책 입안과 발표 과정에서 소외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만둔다는 얘기 나와요. 이게 재밌는 게요. 아마 워싱턴 DC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백악관이 있으면은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 재무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소외된다라는 것은 뭔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물먹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미국의 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관세와 관련된 정책에서 배제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재무장관 하나라고 하면서 지금 사퇴의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강력한 모욕 보복 조치로서의 어떤 관세 정책을 이용하는 것은 피터 나바로 고문 그리고 리트닉 상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 경제를 가장 책임지고 있는 것은 또 이 재무부 장관인데 결국 본인의 입김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결국 나는 더 이상 이 정부와 함께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항의에 대해서 트럼프가 일정 부분 정책을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책이 계속 갈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결코 일단은 물러설 것 같지가 않아요. 상호 관세를 경제혁명이라고까지 지금 부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다가 증시가 폭락하고 1차 세계대전 것 같은 그런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라. 쉽지는 않지만 마지막 결과는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본인의 정책이 미국 국민과 미국에게 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정책이 미국보다 중국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 덕이 되니까 지금 힘든다 하더라도 조금 더 버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당장의 어떤 미국 사람들의 민생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본인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상하 양원을 잃는 중간 선거까지 가려면 시간이 1년 이상 남았어요. 그 1년이면 세계 경제는 다 죽을 겁니다. 자, 영국은 10%로 깎아줬는데 유럽연합은 20%. 그래서 영국은 미국의 우호적일 거란 예상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미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천명했네요. 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최종 타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을 타깃으로 한 관세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 미국이 다른 나라, 소위 말해서 우방까지 포함한 다른 나라들한테까지 공통적으로 매긴 이 관세에 대해서 알았어. 대신 우리 협상 열심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계산일 텐데 지금 방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그다음에 이 유럽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제 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좀 했고요. 특히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무역 전쟁은 누구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다.
우리 이제 유럽 국가들이 협력을 해서 단호하게 유럽의 시민과 유럽의 기업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영국 총리실도 그 성명을 내서 두 정상이 무역 정장과 관련해서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최신 정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앞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영국은 10%, 유럽연합은 20%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미국이 영국 쪽에다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줄까 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던 거를 이제 양측이 이제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유럽과 영국 간의 이런 어떤 접촉점, 접합점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여기서 미국이 관세 깎아줬다고 미국 편을 들면 그렇죠. 영국이 유럽에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에 밀려서 영국은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와 거리를 좀 두는 것 같아요.